네,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참, 네, 먼저 첫 번째 우리 점과 점 사이까지의 거리 했었죠. 그 두 점 사이까지의 거리는 여기가 만약 x1, y1이고요. 여기가 x2, y2면 이 두 점 사이까지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우리가 써주면 된다. x끼리 빼주고요. y끼리 빼준 것의 제곱에 전체 루트 해주면 얘가 바로 길이가 된다 라는 거야.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점과 점 사이까지의 거리 뭐 여러가지 좌표도 구해보고 길이도 구해보고 삼각형 얘가 무슨 삼각형인지도 구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가지 필수 예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어제 어떤 거 배웠냐면 내분점에 대해서 배웠어. 이 내분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안에서 나누는 점이에요. 어떤 선분 A랑 B가 있으면 이 선분 A, B를 안에서 나누는 점, 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C라고 하자. 이 C는 A랑 B를 이렇게 나누어 버리죠. 자, 얘는 어떻게 쓰냐? 이 길이를 각각 m이랑 n이라고 하면 h의 길이가 m이고 cb의 길이가 n이라고 하면 이 c라는 점은 이 ab라는 선분을 m 대 n으로 나누는 점이죠. 근데 어떻게 나눠? 안에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내분하는 점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A, 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의 M 대 N 내분점 공식은 두 개를 더해버리고요. 이 비율을 두 개를 더해버리고 그리고 M 대 N이니까 이 크로스로 곱해진다. M 대 N. 그래서 M이랑 곱해지는 건 B고요. 그 다음 N이랑 곱해지는 건 A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내분점 문제 좀 많이 풀어봤지 얘들아? 네, 그 점과 점 사이까지 거리도 여러 가지 풀어봤고 그래서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거 뭐 3,6과 뭐 7,2라고 할까요? 3,6과 7,2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뭐 얘가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하면 우리 3,6 이렇게 쓸 수 있죠. 3,6 뭐 3,6 정도 이 정도 되겠지. 그 다음 7,2는 한 7,2 아니다 한 3분의 1이니까 이 정도. 얘가 B. 네. 그래서 A, B라는 선분을 3대 1로 하나 둘 셋 넷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길이 3이고 얘가 1. 이렇게 내분하는 점에 이 좌표를 구해야 알아. 이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식으로 쓰면 되죠. 어떻게? 이 3과 1을 더해버리는 거야. 먼저 이 비율끼리 더해버려. 네. 내분점은 그냥 더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3이랑 곱해지는 건 B랑 곱해지고 1이랑 곱해지는 건 A랑 곱해줄 건데 X좌표끼리 먼저 해주자. X좌표. 그래서 3이랑 곱해지는 거 7이고요. 그 다음 1이랑 곱해지는 거 3. 얘가 바로 X좌표고 그 다음 Y좌표. 어떻게? Y좌표끼리 해주면 됩니다. 3 더하기 1 분의 3이랑 곱해지는 거 B에 있는 Y좌표. 그 다음 6이랑 1이랑 곱해지는 거 A의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분의 21 더하기 3. 네. 얘는 6이고요. 얘는 4분의 6 더하기 6. 얘는 3이 되네. 네. 그래서 3대 1로 내분하는 점. 얘가 몇 콤마 몇이다? 6,3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이었고요. 우리는 사실 이 내분점 말고 한 가지 더 있어.
나눈다라고 했잖아. 네. 나머지 한 가지는 외분점이 있습니다. 네. 얘 반대되는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자, 얘는 말 그대로 밖에서 나누는 점이야. 네, 외분점. 밖에서 나누는 점. 네, 어떤 바뀌냐? 선분 A, B 바뀌라고 보면 돼. 그래서 뭐 A랑 B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선분 A, B 밖에는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점 하나 한번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C는 A랑 B를 나눠주는 점이지만 밖에서 나눠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얘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이 길이, 요 길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길이. 얘를 M이라고 하고 N이라고 하면 이 선분 AB를 C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이 외분할 때 중요한 게 있어. A 대 B잖아. A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돼. A 대 B면 A에서 시작. 그 다음 이 A와 C의 길이 여기가 M 대 N. 네, 이렇게 한번 M 대 N 이렇게 툭툭 찍고 가는 거. 근데 사실 외분점도 똑같았죠. 어떻게? A와 B고 여기가 C고 얘가 M 대 N이라고 하면 이 C라는 점은 A, B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A에서 시작되죠. A에서 M 대 N, 여기서 A부터 시작하니까 M 대 N 이렇게. 그래서 A에서 C를 찍고 B, 여기서 A에서도 C를 찍고 B. 이 길이의 비율이 바로 내분하는 이런 나누어주는 그런 길이의 비율이래. 자, 그래서 C는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분 공식 하기 전에 우리 항상 이런 거 외분 공식, 내분 공식 할 때 어떤 것에서 먼저 보냐면 이 1차원 선에서 한번 보는 거야. 평면이 아니라. 네. 그래서 하나 봅시다. A라는 점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여기가 A야. 그 다음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C라는 점은 C라고 하자. 네. 그래서 얘를 M 대 N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M 대 N. 잘 보면 이 외분한다라는 건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AC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M 대 N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 근데 여기 AC의 길이는 C-A죠? C-A. 그 다음 BC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됩니다. C-B. 네. 그리고 얘가 M 대 N이다. 뭐 해주면 돼? 네. 각각 그 내분점. 아니 내분점이냐. 내항과 외항의 곱. 네. 이 같다라는 거 이용해주면 되겠죠? 비례식이니까. 그래서 m 곱하기 c-b와 n 곱하기 c-a가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자, 이렇게 풀어주면요. 얘는 mc-mb는 nc-na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c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쵸? 이 외분하는 점 c. 그래서 c를 넘겨버립시다. 한쪽에 c만 남겨주기 위해서 얘도 넘겨줘. 그러면 mb-na 여기 c로 묶어주면 m-n은 mb-na가 되고요. c는 m-n분의 mb-na가 되는 거죠. 이거 되게 비슷하지 않아? 아까 전에 내분점이랑? 근데 뭐만 바뀐 거야?
여기 부호만 바뀐 거야. 외분점은 빼주고요. 내분점은 더해줘. 그래서 그 두 개 항상 비교할 때 쌤은 둘 중에 편한 거와 편하지 않는 것을 항상 생각하거든. 근데 그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사이에 끼고 0보다 크면 이게 벌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뭐 0보다 작은 게 좀 더 편하다. 0보다 크면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요. 쌤도 이 내분점이 마음이 편해. 이 더해주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있죠. 아, 좀 불편하다. 외분점은 좀 불편해. 아, 외분점 좀 싫어. 이렇게 느낌으로 가주면 돼. 물론 쌤의 방법이고요. 편하신 방법대로 자기가 찾아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를 빼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잘 봐봐. 여기도 똑같아. A랑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거잖아. 그럼 C라는 점은 이 먼저 M과 N을 이 비율을 먼저 빼줘. 9에 M이랑 곱해진 얘는 마찬가지 크로스로 M 대 N이면 저 멀리 있는 B랑 먼저 곱해지고 그 다음 N이랑은 저 멀리 있는 A랑 곱해지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을 외분점이니까 빼주면 됩니다. 이것도 순서 되게 중요해. M에서 N을 빼줬으면 여기서도 M에서 N을 빼줘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 일단 1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A가 지금 3이라는 점이고 B가 뭐 한 6이라는 점이라고 하자. 우리 A, B를 2대 1로 외분하고 싶어. 네, 2대 1로 외분. 오케이? 그래서 A, B를 어떻게 2대 1로 외분한다. 네, 이렇게 2대 1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두 개를 먼저 빼주는 거야. 2와 1. 그 다음 2랑 곱해지는 얘는 크로스 B랑 곱해진다. 그래서 2 곱하기 B가 6이고요. 1이랑 곱해지는 얘는 저 멀리 있는 A 3이 되고 2에서 1을 뺐으면 여기서도 2에서 1을 빼주면 돼. 오케이. 이런 거 순서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12-3이어서 9가 되죠. 오케이. 이게 외분점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에서도 사실 다를 거 없어. 우리 평면에서 내분점 어떻게 했어?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진행한 것처럼 이 외분점도 마찬가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해주면 됩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 얘는 문제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좋거든? 그냥 마구잡이로 하자. 한 6,5,7 이런 거 합시다. 네. 그리고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4대 1로 외분할까요? 와, 이거 진짜 이상하게 나왔다.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4대 1로 외분할 거야. A, B를 4대 1로 외분하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먼저 4랑 1을 빼주는 거야. 그 다음 이 4랑 곱해지는 애는 B랑 4랑 곱해지면 되고 1은 A랑 곱해지면 돼. 크로스를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보고 먼저 X좌표부터 봅시다. 그래서 X좌표부터 곱해주면 4 곱하기 5고 얘는 1이랑 마이너스 2가 곱해지고 4에서 1을 빼니까 여기서도 4에서 1을 빼주면 돼. 그 다음 여기서 이제 Y좌표끼리도 한번 하면 4 빼기 1에서 4랑 곱해지는 얘는 저 멀리 있는 B의 Y좌표가 되고요. 그 다음 1이랑 곱해지는 얘는 4. 그리고 얘들을 외분이니까 빼주면 됩니다. 얘만 계산해주면 돼. 물론 복잡하긴 하지만 4, 5, 20에 플러스 2. 그 다음 콤마 얘는 3분의 28 마이너스 4. 오케이, 얘는 잘 나왔네. 근데 얘는 3분의 20. 네, 이렇게 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일단 이렇게 구하는 건 알았어. 오케이. 구할 수 있겠어. 이렇게 뭐 외분하라. 외분하는 점을 찾아라. 라는 건 기본 문제예요. 이게 기본 문제야, 사실은.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거 말고 항상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는 정의를 건드리는 문제가 어렵거든. 우리가 내분점과 외분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가 C라고 하자. 그리고 이 길이가 M 대 N이야. 그러면 자 봐봐. 먼저 C는 선분 AB를 뭐 하고 있어? 선분 AB를 내분하고 있죠. 안에서 나누고 있지. 이 선분 안에 있죠. C가. 그렇지 지수야. 안에 있어 안에. 그래서 내분점입니다. 먼저 어떤 내분점일까? M 대 N 내분점이다 라고 보면 돼. A에서부터 시작해서 M 대 N. 그 다음 두 번째 또 C는 얘 자리 바꾸자. BA 반대로 오는 거죠. 얘는 B에서부터 시작이지. 네. 선분 BA를 몇 대면? N 대 M 내분점이 되는 거야. 먼저 내분점 맞고 반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뀌어야 돼. 그 다음 우리가 B를 기준으로 볼까? B는 이 B라는 점은요 이 선분 AC에 먼저 B는 바깥에 있는 점이죠.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외분점이 될 거야. 근데 몇 대면 외분점일까? 이렇게 A서부터 시작해서 B 이렇게 얘 대 얘가 되는 거거든. 얘가 M 플러스 N이죠. 그리고 얘가 N이니까 우리 M 플러스 N인데 N으로 나누는 외분점이다 라고 써주면 돼. 그 다음 뭐 반대로도 가능하지만 그건 사실 할 필요 없고 A 한번 보자. 여기다가 쓰는 게 괜찮긴 한데 이거 보이니? A는 네 CB라는 선분에 무슨 점일까? 먼저 CB니까 CB 안에 없죠. A는 바깥에 있으니 외분점은 맞아. 근데 문제는 C에서부터 시작돼. 그쵸? C에서부터 시작해서 A와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 길이면 M이고요. 얘 길이는 M 플러스 N이지. 그래서 M 대 M 플러스 N 외분점이다 라고 자유자재로 툭탁 봐야 돼. 네. 일단 외분점, 내분점은 다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 비율들 어떻게 보면 돼? 이 A에서 B까지 갔다가 C까지 가는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B에서 C까지의 거리의 비율을 그대로 탁탁 써주면 돼. 사이에 끼면 한번 같이 볼까요 문제? 네 넘어가서요. 사실 이건 설명 안 했는데 그 문제에서도 쌤이 일부러 냈거든. 중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말 그대로 가운데 중이어서 정가운데 있는 점이야. 그래서 어떤 선분이 있으면 정가운데 있다라는 거야. AB의 중점은 뭐 이 정도에 있겠죠. 이 중점이란 게 정가운데고 정가운데 있다라는 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거지. 네,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돼? 선분 AB의 1대1 내분점이라고 보면 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1대1 내분점.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1대1 내분점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 이 A의 좌표를 A, B의 좌표를 B라고 보면 1 더하기 1분의 1이랑 곱해지는 얘는 저 멀리 있는 얘랑 얘 돼서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네, 즉 평균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두 점에 평균만 구해주면 중점이 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세 점의 평균도 해볼 거거든. 네, 세 점의 평균은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거 이따가 한번 좀 봅시다. 넘어가서 우리는 네,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7번 보자.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필수예제 7번 보면 9점 A와 A가 지금 3,1이죠.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얘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얘가 P다 라는 거죠. 먼저 P의 좌표부터 구해줄 수 있겠지. P의 좌표는 내분하는 점이니까 내분은 마음 편하게 더해주는 것이다. 2랑 3을 더해버려. 그 다음 2랑 곱해지는 얘는 저 멀리 있는 B, 3이랑 곱해지는 얘는 저 멀리 있는 A인데 먼저 X좌표끼리 먼저 해주는 거야. 그래서 2랑 마이너스 2 곱해주고요. 그 다음 3이랑 3 곱해주고 내분점은 더하기. 얘는 순서도 그렇게 필요 없어. 순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그냥 X자로 곱해서 더해주면 돼. 그 다음 Y끼리 해주면 2랑 곱해줘야 되는 얘는 B에 있는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 3이랑 곱해줘야 되는 얘는 A에 있는 1, Y좌표끼리. 그리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요. 얘는 5분의 마이너스 4에 27이고요. 얘는 5분의 마이너스 8에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그래? 이렇게 나와? 그치? 뭐야? 3이죠 여기? 9가 아니라 계산을 해버렸네 여기. 네, 고마워. 그래서 여기가 9가 됐어.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가 뭐? 그래서 1, 마이너스 1이 바로 내분하는 점 P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도 한번 해볼까? 어떤 얘? 3,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네. 네네. 잘했다. 네. 얘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네, 외분하는 점 Q는요. 외분은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네, 우리 그대로 빼줄까? 2에서 3을 빼주고요. 2랑 곱해진 얘는 저 멀리 있는 얘. 그래서 X좌표부터 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여기서 3이랑 곱해진 얘는 저 멀리 있는 3. 네, 그리고 빼주는 거니까 얘도 빼주는 거.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 Y좌표는 2에서 3 빼주고요. 2랑 곱해진 얘는 여기에 Y좌표. 마이너스 4. 그 다음 3이랑 곱해진 얘는 저 멀리 있는 1. 그리고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여서 얘는 13이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어서 마이너스 11이 되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선분 PQ의 길이. 얘와 P와 Q의 길이니까 두 개의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거리 어떻게 구한다?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Y끼리 빼면 10이야? 루트 해주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 Y끼리 빼면 얘가 몇이지?
예, 플러스 11이네. 네, 이거 플러스 다 바뀌면서. 그래서 두 개 빼주면 12의 제곱이네요. 네. 이거 다 계산해도 되거든? 근데 이건 너무 복잡해서 이거 할 때 얘들아 수학은 진짜 귀찮은 사람들이 만든 과목이거든? 몸에 귀찮아 풀기 싫잖아 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돼. 봐봐 얘는 지금 12의 제곱을 두 번 더한 거죠. 네 끝났네요. 이 12제곱 앞으로 빠져나와서 12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123의 제곱 더하기 123의 제곱 루트 얘 계산하려고 만약 나와서 물론 나올 일은 전혀 없지만 나오면 이거 제곱하고 있을 거야? 안 되죠. 어떻게 한다고? 123의 제곱에 곱하기 2에 루트 해주면 돼. 지금 얘 두 번 더해진 거니까. 그리고 여기 제곱 앞으로 빠져나와서 123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풀 수 있겠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필수예제 8번 보자. 필수예제 8번 보면 두 점 A와 B A가 마이너스 4,2고요. 그 다음 B는 5, 마이너스 6이고요. 얘를 T 대 1 마이너스 T 얘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 위에 있다. 자 일단 내분하는 점 구해봅시다. T 대 1 마이너스 T니까 먼저 이 두 개의 비율을 더해버려. 더해주면 T 더하기 1 마이너스 T 분의 T랑 곱해진 얘는 저 멀리 있는 B랑 곱해지겠죠. 그래서 먼저 X좌표끼리 다 하는 거야. 그래서 5T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이 마이너스 4랑 1 마이너스 T랑 곱해질 거 콤마 얘도 똑같이 두 개 더해주고 Y끼리 해주면 되겠지. T랑 곱해진 얘는 저 멀리 있는 마이너스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랑 1 마이너스 T가 곱해지겠지. X자로 크로스 되면서 Y좌표끼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TT 사라지고 여기도 TT 사라져서 분모가 1이야. 그럼 분자만 보면 되겠다. 계산해주면 5T에 마이너스 4의 1 마이너스 T고 계산해주면 5T 마이너스 4 플러스 4T 그래서 얘가 9T 마이너스 4 이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없어지고 분자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T 플러스 2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래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9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T 플러스 2야. 그래서 우리 아까 잠깐만 얘가 어디 위에 있다? 3, 4분면 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 3, 4분면 점들의 특징은 3, 4분면의 점들의 특징은 X좌표도 0보다 작고요. Y좌표도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9T-4 얘 3, 4분면에 있다라는 건 얘 X좌표인 9T-4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0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4 넘어가서 T는 9분의 4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T는 4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얘 둘 다 만족하려면 4분의 1보다 크고요 9분의 4보다 작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결국 새로운 문자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넘어가서 필수예제 9번 볼까?
필수 예제 9번은 함수를 이용한 문제인데 우리 네 함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우리 함수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이 뭐 위에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걔네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먼저 보면 A가 2,3이고요.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3,5. 네, 얘에 대해서 선분 A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래. 네, K 대 2로 외분한다. 얘는 이제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K랑 E 빼주고 분해 K랑 곱해지는 얘는 저 멀리 있는 X좌표랑 곱해주고 K 그 다음 E랑 곱해지는 얘는 저 E 그리고 두 개를 외분이니까 빼주면 돼. 그 다음 K-E 분의 K랑 곱해지는 얘는 저 멀리 있는 B의 Y좌표가 되고요. E랑 곱해지는 얘는 저 멀리 있는 A의 Y좌표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외분하는 점인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 얘가 다른 색깔로 하자. y는 x-6에 있다. 네. 이 점이 이 직선에 있다라는 거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이다라는 겁니다. 이 식을 만족해야 돼.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를 생각해 보면 만족하는 얘들을 탁탁탁 찍어 나가는 게 바로 이 직선이 되죠. 그럼 반대로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건 이 식을 만족하는 x랑 y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네, 그대로 대입하세요. 이 식에. 그래서 x자리에 k-2분의 마이너스 3k-4를 넣어주고 y자리에 얘 넣어주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k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오나? 한번 해볼까? y가 k-2분의 5k-6이고요. x가 k-2분의 마이너스 3k-4분 이렇게 마이너스 6. 그리고 양쪽에 k-2를 곱해주는 거 곱해주면 5k-6을 마이너스 3k-4에 마이너스 6에 k-2 모든 항에 k-2 곱해준 거죠. 이 계산해주면 k-6 3k-4 마이너스 6k 플러스 12 2k에 넘어가면 14k는 넘어가면 18, 14 네, 좋다. k는 몇?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k는 1이다. k 값 구하는 거야? 네, k는 1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네,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발전 예제 10번 봅시다. 네, 넘어가세요. 네. 자, 발전 예제 10번 보면 이 문제가 우리가 왜 내분점과 외분점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가? 네. 이 문제가 이제 그 정의를 사용하는 그 문제죠. 잘 보면 지금 A랑 B가 A가 2,3이고요. B가 마이너스 1,6이라고 하자. 물론 이렇게 자리가 위치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자로 써줍시다. 자, 근데 AB 연장선 위에 연장선, 네, AB 이렇게 쭉 그어준 이 연장선 위에 A, B의 길이가 얘의 길이가 뭐랑 같은? BC의 3배랑 같은 점을 찍어줘라 나는. 그래서 BC의 3배다? 만약에 이 길이가 3이라고 하자. 물론 3이 아니긴 하지만 3이라고 하면요 이 B랑 C의 길이는 몇이 돼야 돼? 3BC여야 되니까 얘 길이가 3이면 얘 길이는 1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여기서 1이네.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1이 되거나 그 다음 혹은 이렇게 1이 되거나 이 길이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이렇게 얘가 A, B고요. 이렇게 C가 있을 때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1일 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C라는 점이야. 우리 C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자. 점 C는요. 이 A, B에 먼저 무슨 점일까? 내분점일까? 외분점일까? 외분점입니다. 왜? A, B라는 선분 밖에 있기 때문에. 그쵸? A, B라는 선분 밖에 있죠. 그래서 일단 외분점. 그리고 이 몇 대 몇인지 어떻게 본다면 여기 A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A서부터 시작해서 A 얘 대 얘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몇 대면 4대 1이 되는 거죠. 4대 1 외분점이 된다 라는 것으로 구해주면 돼. 그래서 A의 지금 좌표가 2,3이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인데 얘를 4대 1로 외분한다. 네, 계산해주면 4-1분의 4-4-2, 4-1분의 24-3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7 네,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얘 길이가 3일 때 이렇게 안에 길이가 C 이렇게 있는 경우 얘는 이 점 C는 먼저 A, B의 무슨 점이야? 내분점이 되겠죠. 안에 있으니까. 자, 몇 대 몇인지 보기 위해선 A에서부터 시작해주면 된다. A에서부터 몇 대 몇? 2대 1이네. 이 전체 길이가 3이고 얘 길이가 1이니까 얘 길이는 2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2대 1 내분점이다 라고 구해주면 돼. 근데 A가 지금 몇 대 몇? 몇이야? 2,3이고요. B가 마이너스 1,6이고 얘를 2대 1로 내분한다 라는 거니까 그대로 계산해주면 내분은 편안하게 더해준다. 너무 빨리 더했나? 2 더하기 1로 할게. 그 다음 2랑 곱해진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1이랑 곱해지는 얘는 2.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1분의 2랑 곱해지는 얘 6. 3이랑 곱해지는 얘 1. 이렇게. 그래서 더해주면 얘가 0, 얘가 5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7과 0,5.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분 AB 연장선 위에만 보는 건가? 이렇게 선분 위에서는 안 되나? 네. 괜히 보여줬나요,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 넘어가서요. 사각형에서의 중점의 활용 봅시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네. 어때,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직 사실 우리가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이 활용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너무나도 힘들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계속 클리닉에서 계속 학습해야 돼. 네. 정말 우리 계속 우리 내분점과 외분점 등등 여러 가지 를 활용해서 사실 쌤 처음부터 이렇게 외분점 바로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쉽게 나오는 거. 너희들은 쌤보다 더 많이 풀어야 되잖아. 네. 그쵸? 그래야지 쌤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시험은
정말 타임어택이라고 불릴 만큼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해. 아마 시간 안에 다 풀었어? 그거는 성공한 시험이야. 네. 시간 안에 풀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대부분 학생들이 막 뒤에 있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막 4문제 정도는 못 풀고 그냥 제출.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 나머지 4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4문제는 진짜 신의 운명을 맡긴다. 그러니까 내 운명을 맡긴다. 그 찍기 싸움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래서 야속하면 참 아쉬운 게 가끔씩 그런 학생들 있어. 그 공부를 좀 애매하게 한 거야. 네. 수학 공부를 좀 애매하게 해서 찍은 학생이랑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찍은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덜 나오는, 덜 나오는 경우도 봤어. 그러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왜 했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아프죠. 그것보단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잖아. 얘들아, 찍은 얘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공부하지 말고 진짜 확신을 가질 정도로 내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그럼 그렇게 계속 쭉쭉 나아가야 돼.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막 클레이도 각각 개인에 맞춰서 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저랑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배경 우리가 이 중간고사 우리 방학 동안 진짜 중간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었다. 우리 필수예제 11번 봅시다. 필수예제 11번 보면 평행사변형 ABCD에서 꼭지점 A는 0,6, 그 다음 B는 6, -2, 그 다음 C는 7,5일 때 D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건데, 일단 평행사변형 ABCD라고 되어 있잖아? 이것도 중요해. 그냥 이런 디테일 하나가 중요한데, 이렇게 사각형 ABCD, 평행사변형 ABCD라고 되어 있으면 A 옆에 B가 있고 B 옆에 C가 있고 C 옆에 D가 있어요. 이렇게 ABCD라고 되어 있으면 평행사변이니까 막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ABCD라던가 혹은 ABCD라던가 옆에 바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절대 안 돼.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이 사각형을 부를 때는 ACBD라고 부르거나 ADBC라고 불렀어야 돼. 이렇게 ABCD라고 부르면 바로 옆에 있는 점이 B가 아니죠? 안 됩니다. 오케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렇게나 써줍시다. 그래서 얘가요 ABCD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B가 6,-2, C는 7,5. 그 다음 D라는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D를 X, Y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도 돼. 같이 한번 볼까? 자, 먼저 평행사변형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 많이 쓰이는 특징은요, 대각선끼리 이등분합니다. 대각선끼리 이등분한다라는 성질. 얘를 이용해 줄 거야. 그럼 이 대각선의 교점, 얘를 P라고 하면 P라는 좌표는 이 선분 AC의 중점이죠. 중점 어떻게 구해? 두 개 평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X끼리 먼저 평균, 그 다음 Y끼리 평균 계산해주면 2분의 7, 2분의 11이 바로 P의 좌표, 즉 이 대각선의 교점이 되고요. 그 다음 이 BD의 중점도 P지.
네, 이거 이용해줘. BD의 중점은 2분의 6 플러스 x 2분의 y 마이너스 2 얘가 몇 콤마 몇이랑 같다? 2분의 7 콤마 2분의 11과 같다 라는 거 이용해주면 x랑 y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구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는 거 어때? 자, p라는 좌표 나와 있잖아. 어떻게 몇? 2분의 7 콤마 2분의 11 이렇게? 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d야, d. 오케이? 먼저 d는 이 BP 직선 위에 있지. 그런데 BP 선분 위에는 없습니다. 즉, 점 d는 이 선분 BP의 외분점이 되는 거야. 외분점. 몇 대면 외분점일까? B에서부터 시작하죠. B에서부터 2대 1 외분점이 됩니다. 2대 1 외분점. 얘 길이랑 얘 길이랑 같으니까 길이는 2대 1이 되겠지. 그래서 2대 1 외분점이 이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돼. 오케이? 네, 얘로 사실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2-1분의 2랑 곱해지는 건 P, 그 다음 1이랑 곱해지는 건 B, 6이네요. 콤마 2-1분의 2랑 곱해지는 건 P의 Y좌표, 네, 11. 그 다음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으니까 2. 네, 얘는 1,13이 된다 라고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괜찮니? 얘들아? 넘어갑시다. 넘어가서요. 251페이지. 아니 250페이지 봅시다. 250페이지에서는 얘가 가장 중요하죠. 어떤 거?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에 각의 이등분선. 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하나가 있어. 무슨 성질이냐? 이 길이가 m이고 얘 길이가 n이면요. 얘 길이와 얘 길이의 b도 m 대 n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더 얘 길이가 그래서 보면 문제 여기가 1,5, 5,2, 1,5, 5,2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먼저 이 두 점의 좌표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 이 선분의 길이. 얘는 점과 점 사이까지의 거리 써주면 되겠지. 거리 써주면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랑 13이 되겠네. 그 다음 얘 길이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다. 이해되니? x끼리 뺀 건 4점 제곱 더하기 5랑 2 y끼리 뺀 건 3이죠 제곱. 여기 루트 해주면 5가 되겠죠. 점과 점 사이까지 거리 공식 써준 거. 자, 그래서 얘 길이가 13, 얘 길이는 5가 되니까 얘 길이의 b는 몇 대 몇? 13대 5가 된다 라는. 오케이? 우리는 이 d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이 d는 얘를 13대 5로 뭐 해주는 거죠? 네, 안에서 나누기 때문에 내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대 5 내분점 구해주면 돼. 진짜 별거 아니죠? 어려워 보이지만 진짜 별거 아니었어.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두 개 더 해주고요. 네, 계산할 수 있겠지? 13이랑 곱해져 있는 얘는 저 멀리 있는 5랑 곱해진 얘는 저 멀리 있는 마이너스 4랑 곱해지고 더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쭉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직접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보다. 사실 여기서 진짜 할 말 많은데 그냥 네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일단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 무게중심과 삼각형의 내심과 삼각형의 외심 진짜 헷갈려요. 이 세 개가 모두 다 다르거든? 모두 다 달라. 일단 이 내심이라는 건, 아니 외심부터 합시다. 외심부터 배우거든?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은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이야.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외접원이라는 건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 이렇게 원 같지 않은데? 네, 이렇게. 그래서 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 원의 중심의 특징, 원의 특징은 각각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죠? 네, 이거 있고요. 그 다음 내심은 말 그대로 내접원의 중심이야.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내접원이라는 건 안에서 접하는 거야. 이렇게 내접원, 안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이 바로 내심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이 접점까지 그어주면 수선의 발 이렇게 수직하게 되고요. 이렇게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답만 말하면 RHS 합동이야. 그래서 이 각과 이각 갖고 뭐 이 각과 이각 갖고 뭐 이 길이 갖고 이 길이 갖고 이 길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죠. RHS 합동이다라는 걸 보면 자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요 중선의 교점이야. 진짜 세 개가 모두 다르지. 너무 다르잖아. 네. 이 중선이라는 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 그 변의 중점들이 있을 거야. 변의 중점. 저 멀리 있는 꼭지점에서 저 멀리 있는 변의 중점으로 그어준 선이 바로 이 중선입니다. 그럼 이 점에서의 중선은 이렇게 중선이 되겠죠. 이 점에서의 중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의 특징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중선이라고 하자. 그리고 얘가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면 얘 몇 대 몇인지 알고 있니? 네 맞습니다. 2대 1이 되죠. 네, 2대 1이 됩니다. 2학년 2학기 때 배우나? 네 그렇죠. 2대 1이 돼서 우리가 사실 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어. 이제 어떻게? 이 점과 이 점의 2대 1 내분점이 바로 중점이 무게중심이죠. 2대 1 내분점. 그걸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냥 공식으로 외워버리자. 네, 여기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얘를 x2, y2라고 하고 얘를 x3, y3라고 하면 무게중심 좌표는요. 와, 얘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네, 세계의 평균입니다. y2, y3, 네, 세계의 평균. 아까 전에 두 개 평균이 뭐였어? 두 개 평균은 중점이 되죠. 세 개 평균은 무게중심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구해줄 수 있을까? 무게중심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네 필수예제 13번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13번 한번 풀까? 얘들아? 13번 풀면 이제 삼각형 ABC에서 두 꼭지점이 나와 있죠. 1,5와 6,1. 그 다음 C는 안 나와 있지. 얘 무게중심의 좌표가 5,5다라는 겁니다. 무게중심의 정의를 이용해도 되지만 사실 거기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그냥
무게중심의 좌표가 세개의 평균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릴 거야. 무게중심의 정의까지 많이 안 나와. 자, 그래서 보면 이 ABC에서 A가 1,5, 그 다음 B가 6,1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얘가 1,5, 얘가 6,1. 그러면 C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네, C의 좌표를 x, y라고 둡시다. 근데 얘 무게중심의 좌표가 5,5라고 했으니까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구할 거야? 세개 평균이면 된다. 그래서 3분의 1, 6. 그 다음 x 좌표끼리 평균과 y 좌표끼리 평균은 5, 1, y 이렇게까지. 얘가 바로 뭐랑 같다? 5,5랑 같다.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돼? 5여야 하고 얘도 5면 되겠네.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x는 아마 8이어야 될 거고 y는 아마 9여야 할 거야. 맞죠? 8이면 7 더하기 8이어서 15. 네, 3분의 15는 5 맞고요. 여기 9 들어가면 15여서 네, 똑같이 5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넘어가서 우리 발전예제 14번 보자. 발전예제 14번 이거는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 네, 얘도 교과서 문제 가끔씩 나오거든. 봅시다. 보면 1,4 네, 14번이죠. 지금 A가 마이너스 2,7이고요. 그 다음 B가 6,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C가 8,3이다. 자,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와 삼각형 내부의 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뭘 만족하는 걸 구하라.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 네, 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P라는 좌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P를 x, y라고 두자. 네. x, y라고 두면요 AP의 길이는 x끼리 뺀 것의 제곱, A와 P의 x끼리 뺀 것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것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에 루트 씌워주는 게 AP의 길인데 지금 여기에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루트가 사라지겠다. 맞아? 그 다음 BP의 제곱, 얘는 B와 P 사이 거리 제곱이니까 x끼리 빼고 y끼리 빼주면 돼. 근데 이렇게 되겠죠. 루트까지 씌워주는 게 맞지만 마찬가지로 제곱되니까 루트 사라지고요. 그 다음 CP는 x-8 제곱 y-3의 제곱이 됩니다. 어우, 너무 복잡하다. 그치? 여기서 네, 봅시다. 쭉 전개해볼까요? 얘부터 전개해주면 여기 아래다가 쓰자. 자, 봐봐. x제곱 4x 4가 되고요. y제곱 14y 49가 되고요. 얘 제곱해주면 x제곱 12x 36 y제곱 2y 1 x제곱 16x 64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네, 지금 x제곱 3개 있고요. x가 4x 여기 12x 마이너스 16x가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24x. 숫자는 나중에 계산하자. 그 다음 y도 y제곱이 3개 있고 그 다음 y끼리 계산해줄 건데 y는 여기 마이너스 14 여기 2y 그 다음 마이너스 6y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8 y. 나머지 숫자들 계산해 줍시다. 계산하기 너무 쉬운데 4, 49, 36, 1, 64, 9. 네, 일단 다 모아주자. 4, 49, 36, 1, 64, 9.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50?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40. 네, 이렇게 두 개 더해주면 73. 더해주면 90에 73이니까 163이 되겠다. 그렇게 나머지 다 가져와주면 3x 제곱 24x 더하기 3y 제곱 마이너스 18y 더하기 163이 됩니다. 여기가 괜찮아? 얘 최소값을 구할 거거든? 우리가 2차 식골의 최소값은요 표준형으로 항상 바꿔주면 돼.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3으로 묶어주면 x제곱에 마이너스 8x고요. 그 다음 더하기 3으로 묶어주면 y제곱 마이너스 6y고요. 163이죠. 그래서 얘 여기에 완전 제곱하기 위해서 플러스면 16. 네, 그 다음 y16이고요. 여기는 9 마이너스 9. 네,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되면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16 빠져나오면 48. 그 다음 3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9 하나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27, 163. 네, 계산해주면 3x 마이너스 4의 제곱에 3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6, 75니까 75를 빼주면 88. 네, 맞네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고 있어?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네. 그럼 얘 최소값은 0이고 얘도 최소값이 0이죠. 그럼 전체 최소값은 얘는 둘 다 최소일 때 최소값이겠네. 그래서 x는 4고 y는 2일 때 최소값 몇? 88을 갖게 된다. 2차 함수랑 완전 똑같지 않아? 그쵸? 우리 2차 함수랑 똑같아. 네,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x가 4고 y가 2, 즉 p가 몇 콤마 몇일 때? 4,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네, 얘가 바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각각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다. 이거 좀 외우고 있어도 좋아. 그래서 각각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은 무게중심이다. 여기까지 질문. 어때 얘들아? 무게중심 그 좌표 평면 좌표 구분이 여기까지가 된 거야. 되게 별거 없지. 뭐 배웠어? 점과 점 사이까지의 거리랑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 네 가지 배운 거야. 이 네 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 여기까지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봅시다. 네. 필수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도 풀어보시죠. 네, 정말 해보겠습니다.
이게 됐어. 그럼 태생 뭔데 해보지. 알겠지? 아까 무게중심 그대로 했던 거. 무게중심.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수학상이 이제 끝나가는데 어떤 일이에요?
일단 그 쌤이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내용이 가장 많은 게 두 가지 있거든. 가장 많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상이랑 미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과목이 가장 단원 수가 많고 개념도 많은데, 네. 얘를 수학상 사실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면 대단한 건데, 이 한 번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야. 정말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과목이 수학상이고요. 그 수학상이 잘 돼 있으면 나머지 과목들, 아니 나머지 이제 단원들, 나머지 이제 미적분, 수원수투, 미적분, 기하, 확동 이런 애들 걱정 없을 겁니다. 수학상만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네, 파이팅 해보자, 얘들아. 넘어갑시다. 넘어가서요, 우리 259페이지 한번 보자. 네,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우리 사실 다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아니 1차 함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죠. 저는 2학년 중2 1학기. 네. 거기에서 배운 내용들 그냥 한번 다시 복습한다라고 보면 돼. 네. 그래서 1차 함수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여기가 문제없이 쭉쭉 넘어갈 것이고요. 나 1차 함수 잘 못했어. 좀 어려웠었어. 하면은 여기서 배워나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1차 함수를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따라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부분, 직선의 방정식 한번 쭉 보자. 먼저 이 직선의 방정식 부분인데요. 항상 함수할 때 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y는 x 한번 그려볼까? 이 y는 x를 만족하는 얘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아. 뭐가 있어? 뭐 x가 1이면서 y가 1인 거, x가 2면서 y가 2인 거, x가 3이면서 y도 3인 거, 쭉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이 y는 x를 그린다라는 건 이 좌표 평면에 이 y는 x를 만족하는 점들을 모두 찍는 거야. 그래서 1,1도 있고요, 2,2도 있고요, 3,3도 있고요. 사실 뭐도 있어? 뭐 2분의 1, 2분의 1도 있을 거고, 0,0도 있고 등등. 이런 점들을 모두 다 찍어주면 뭐가 된다? 네, 이런 직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a,7이래. 그럼 a는 몇이야? 네, 7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뭐 해주면 돼? a,7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배웠었다. 1차 함수는요, y는 x에 대한 1차식, 얘가 바로 1차 함수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쓰죠. ax 플러스 b라고 씁니다. 빠르게 말하면 y는 ax 플러스 b, 이 1차 함수는 항상 직선이야. 네, 그래프에 그리면 항상 직선으로 나옵니다. 오케이.
이 직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A와 B. A가 뜻하는 건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기울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쌤은 이 x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사전적으로 하긴 하지만 얘 항상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A가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완전히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우리 A가 같으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 뭐 이런 평행한 그래프가 나오죠. 그렇죠? 왜? 완전 그래프가 같거든. 모양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두 직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평행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B는 뜻하는 게 뭐야? 얘는 y 절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들죠. 아, y 절편, x 절편이 뭐지? 네, 먼저 x 절편은요, 이 y가 0일 때 x의 값이라고 보면 돼. y가 0일 때 x의 값. 그래서 만약에 x 절편이 네모야. 오케이? 어떤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는데 x 절편이 0이다 라는 건 y가 0일 때 x가 네모다 라는 거. 즉 네모 콤마 0을 지나는 거죠. 네, 네모 콤마 0을 지난다. 얘를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 직선 막 그리면 막 그렸어. 얘가 몇 콤마 몇이라는가? 얘가 네모 콤마 0을 지나는 거니까 이 네모 콤마 0 얘밖에 없어. x축과 만나는 점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과 관련이 되어 있어. 만나는 점에 x좌표랑 같아. 뭐 굳이 이렇게 쓰긴 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x절편과 y절편. 네. 그 다음 y절편은 얘는 반대야. 얘는 x가 0일 때 y의 값이야.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y절편이 내 세모라고 하면 x가 0일 때 y의 값이 세모라는 거니까 0, 세모는 꼭 지날 수밖에 없어. 네. 그렇다는 거. 얘가 0, 세모다. 즉 y축과 만나는 점에 y좌표가 세모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만약에 x에 0 넣어보자. 여기 x에 0 넣어보잖아. y는 몇이야? x에 0 넣어주면 네, y는 b가 돼. 얘가 바로 y절편이지. 네,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얘네에 대한 활용된 문제도 우리가 풀 수가 있어. 처음 본 문제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처음 본 문제가 훨씬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본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선 이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1차 함수는요, 직선이에요. 직선입니다. 우리가 직선은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이 결정이 돼. 두 점만 있으면. 이렇게 두 점을 지난 직선. 말고 또 있나? 찾으면 쌤이 이렇게 수업 끝낼게. 네. 절대 없죠. 만약 찾잖아? 쌤 대신 나와서 수업해도 돼. 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야. 네. 없고요. 이 두 점이 지나는 두 점만 알면 직선은 하나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선 그리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죠. 뭐만 알면 돼? 지난 두 점만 알고 있으면 우리 직선 그릴 수 있어. 하나만 예시를 들어봅시다. y는 좀 어려운 거 그려볼까? 3x 마이너스 4 뭐 이런 얘들 3x 마이너스 4 그려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두 점이라고 하면 x축과 y축 만나는 점을 일반적으로 택해.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을 일반적으로 이용합니다. 자, 일단 x절편은 어떻게 구한다? y에 0 넣어줍니다. y에 0 넣어주면 3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여기 x는 3분의 4라는 거 알 수 있지. y가 0일 때 x가 3분의 4니까 몇 콤마 몇은 지난다? 3분의 4 콤마 0이 지나는 거야. 그 다음 y절편 얘는 x가 0일 때의 y의 값이지. x에 0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 바로 보여? 네. 아니면 그냥 우리 위치로 봤을 때 얘가 바로 y절편이었죠. 자,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4니까 몇 콤마면 0 콤마 마이너스 4는 지나는 거야. 그래서 지난 두 점 아니까 3분의 4 콤마 0 한 이쯤 있겠네요. 이 0 콤마 마이너스 4는 한 이쯤 있겠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직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굳이 x절편과 y절편 아니어도 돼. 쌤 이런 거 할 때 굳이 x절편, y절편 안 하고요. 한 x에 0 넣고요. 그 다음에 y에 1, x에 1 넣어. 네. x에 0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4니까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요. x가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거지. 네, 0, 마이너스 4와 1, 마이너스 1 찍어서 그대로 그어버립니다. 네, 그냥 두 점만 찍어주면 돼. 편한 거 두 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는 건 문제 없어. 쉽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 식이 나와 있을 때 그리는 건 이제 오케이 두 점 찍어서 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어. 그럼 반대로 직선을 보고 함수를 나타낼 줄도 알아야 돼. 얘가 중요하죠. 직선을 보고 함수를 나타내는 거. 자, 먼저 직선은 두 점이 항상 결정이 된다. 네. 네. 네, 이렇게 합시다. 케이스를 좀 나눠주자. 먼저 첫 번째 기울기랑 어떤 y절편이 나와 있어.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그런 직선은 mx 플러스 n밖에 없죠. 그 자리에 각각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고. 두 번째 기울기 나와 있고 어떠한 한 점을 지난다. x1, y1 지난다 라는 거.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mx 플러스 b라고 두고요. 이 x1, y1을 지나니까 여기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네, 그럼 y1은 mx1 더하기 b를 만족하는 b의 값을 추출해내는. 그래서 mx1 넘어가면 y1 마이너스 mx1이 b가 되고요. 이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y1 마이너스 mx1 들어가면 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이거 어느 정도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기울기가 m이면서 x1, y1을 지나는 직선. 먼저 기울기가 m이잖아. 그럼 x의 개수는 m이어야 돼. 그 다음
x1 넣었을 때 x 자리에 x1 넣었을 때 y는 몇이 나와야 돼? y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x1, y1을 지나야 되니까 x1을 넣었을 때 y는 y1이 나오려면 플러스 y1 해주면 됩니다. 여기 x1 넣어주면 여기 0이 되면서 y는 y1이 되죠.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도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이거 공식 외우고 있는 학생들 있나? 아 근데 많이 없죠? 근데 이제 얘를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아 외운다? 그냥 딱 이해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외울 필요 없죠. 어떻게? 먼저 기울기가 m이라는 건 x의 개수가 m이면서 x1, y1을 지나는 거잖아. x1이랑 y1 넣었을 때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식은 여기 x1 넣었을 때 0이 되면서 y는 y1만 툭 가져가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죠. 오케이. 자, 세 번째는요. 아, 너무 중요해. 두 점이 나타내졌을 때. 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지나는 두 점이 있을 때 얘를 만족하는 함수. 얘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줘야 됩니다. 기울기의 정의 혹시 알고 있니? 그 함수의 모양, 그러니까 즉 기운 정도를 뜻하는데 우리가 그 기울기의 정의는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이거 엄청 많이 했었지. 네, 그쵸. 근데 이 x 증가량이라는 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야. 즉 x1과 y1이 이렇게 있으면 x2가 이렇게 있으면 x1에서 x2가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더해줘야 되는가가 바로 증가량이죠. 그렇다는 거? 네, 결국에 이 두 개 사이 거리라고 보면 돼요. 네,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분의 y끼리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항상 외울 때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는 x2에서 x1을 뺐으면 여기서도 2에서 1을 빼줘야 돼. 여기 1에서 2를 빼주는 거는 여기도 1에서 2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주면 여기도 얘에서 얘. 반대로 얘에서 얘를 빼주면 y도 얘에서 얘를 빼줘야 돼. 그 순서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울기 구했어. 기울기 구했으면 우리 어떻게?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라고 써주고 우리 y는 이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 a 자리에 얘 써줄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y는 x2-x1 분의 y2-y1에 x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두 점을 지나야 되잖아.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울기 구했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랑 똑같이 해주면 돼. 어떻게?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기울기만 구해서 이 2번이랑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반대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거 계속 떨어지네. 네.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자, 262페이지에 314번 같이 한번 봐. 314번. 이 마지막인 그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만 알고 있으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계산할 수 있어. 같이 한번 보자. 자, 먼저 1,2와 3,-4를 지나는 직선 얘인데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얘의 함수식을 써주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구해줘야 돼? 기울기부터 구해주면 됩니다.
기울기 어떻게?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 인데 순서 잘 맞춰줘야 된다고. 1에서 3을 뺐으면 얘에서 얘를 빼줬으면 얘도 얘에서 얘를 빼줘야 돼.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어쩌고 저쩌고로 쓸 수 있겠지. 네,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쌤이 설명하지만 얘보다도 그냥 얘 기울기가 3, 마이너스 3이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x가 1이면 얘가 완전히 0으로 사라지면서 y는 2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래서 x-1 플러스 2 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정리해줍시다.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 플러스 2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된다.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라고 써주면 돼. 나머지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넘어가서 263페이지 보자. 네, 263페이지. 네, 263페이지 보면 2점 마이너스 4,2 얘와 6,8 얘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요. 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 네, 얘 중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먼저 중점의 좌표부터 구해줍시다. 우리 중점 어떻게 구해야 돼? 두 개의 평균 내주면 되겠죠. 두 개의 평균. 아직도 그 점수 나오면 너네들 평균 내니? 아 그래? 네. 그렇구나. 네.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면 얘 그 평균 내는 것처럼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돼.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 해주면 1,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 해주면 5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1,5가 바로 중점이고 이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y는 마이너스 3이면서 1,5를 지나야 되니까 x-1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되겠지. x에 1 들어가면 y는 5. 그리고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것까지 괜찮죠?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되겠죠? 3x 플러스 8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b라고 써주는 거야. 네, y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얘가 1,5를 지나니까 1,5를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겠네요. 네, y는 5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b. 그럼 b는 8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사실 막 이런 거 하거든. 기울기가 막 t 세제곱 플러스 t이면서 점의 좌표가 이제 몇 콤마 몇을 지나면 막 t 콤마 뭐 t 4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뭐 1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이래. 네.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t 세제곱 플러스 t에 x라고 하고 b라고 하면 b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져.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냥 b를 안 구해도 되니 x-t에 플러스 t 4제곱 3t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나중에 수투 때 배웁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얘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 이렇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되고요. 넘어가서요 우리 2번도 보자. 2번 보면 2점 7, 마이너스 3과 그 다음 2, 마이너스 8 얘를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얘와 5,2를 지나는 점. 와 이거 오늘 배운 거 다 나온다 여기. 네 그쵸. 먼저 첫 번째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줄 알아야 되겠죠.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내분은 편안하게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2 5분의 3이랑 곱해지는 얘는 저 b랑 곱해지고요. 그래서 얘가 6인가요? 2, 마이너스 8이지? 네. 그 다음 2랑 곱해지는 얘는 7 두 개 더해주는 거 5분의 3이랑 곱해지는 얘는 마이너스 8 2랑 곱해지는 얘는 마이너스 6 계산해주면 얘가 5, 4, 20, 얘가 6 네. 이 되네요. 그래서 4, 마이너스 6이 3대2로 내분한 점이고 얘랑 5,1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네 구해주면 되겠죠. 먼저 기울기부터 네. 이렇게 x끼리 먼저 빼주는 거야. 그래서 5에서 4를 빼줍시다. 마이너스가 싫으니까 4를 빼주면 y는 2에서 마이너스 6을 빼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 계산하면 8이 되고요. 기울기는 그래서 y는 8x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데 5,2를 지나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5,1을 지날 수밖에 없죠. 기울기가 8이면서 그래서 8x에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8이 된다. 그래서 답은 y는 8x 마이너스 38이 됩니다. 오케이? 호 여기까지 질문. 얘들아 클리닉 너무 고생 많았고 얘들아 오는 날이 이틀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지? 그래서 혹시 내가 공부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나 수학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 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쌤 네, 파이팅 해보자. 우리 사실 이제부터는 쉬는 날이 있으면 안 돼. 매일이 시험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요. 네, 개념 원리. 너무 많으면 좀 그러니까 263페이지까지. 그 개념 원리 익히기도 꼭 풀어보세요. 개념 원리 익히기. 그 다음에 RPM. 얘는 우리 평면 좌표까지 136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네, 숙제고요. 4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많이 어려워.